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SK케미칼은 올 상반기에 연결기준 매출 3조 543억 원, 영업이익 1229억 원, 당기순이익 100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가스는 올 상반기에 연결기준 매출 2조 4,609억 원, 영업이익 1,053억 원, 당기순이익 87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1조 5,995억 원, 영업이익 645억 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8,140억 원, 영업이익 814억 원, 당기순이익 20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AP시스템은 올 2분기에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억 4,8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2% 감소한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케어젠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썼습니다. 케어젠은 2분기 별도 매출액 157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 순이익 8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11.6% 하회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부합했다는 평가입니다. 2015년 3분기부터 부진했던 홈케어 매출은 2분기에 양호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홈케어 유통 파트너사에 제품 공급을 개시했기 때문인데요. 2016년 상반기에 중국향 매출액 62억 원을 달성했고 3분기에는 홈케어 매출액 45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 요인으로는 헤어케어 신제품 페로바움의 매출 반영, 중국 헤어케어 센터 사업 본격화로 요약했습니다. 케어젠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의 의견인데요. 인바디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인바디의 2분기 외형과 영업이익은 높은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2분기 이후에도 외형과 이익이 급증하면서 주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밴드의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은 주력 제품인 인바디 전문가용임을 보여주는 실적이었기에 목표가를 54,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시켰습니다. 향후 기업의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잠시의 숨고르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대우의 의견 볼 텐데요.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네요. YG엔터는 2분기 외형이 예상보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0%,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8% 줄었습니다. 수익성 하락은 마진율이 낮은 연결대상 자회사 YG플러스의 매출액 증가 때문인데요. YG플러스는 GD쿠션, 다라쿠션, 또 GD향수 등 히트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2분기의 매출액 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는 빅뱅의 일본 팬미팅, 빅뱅 중국 팬미팅, 또 빅뱅 10주년 콘서트, 아이콘 일본 콘서트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빅뱅의 일본 돔투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YG엔터에 대해서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매수이라는 투자 의견은 유지시켰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네네. 예, 정말 잘 보내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국제유가도 급등했고 오늘 국내 장 분위기 어떨까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희가 점프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그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제 19,000포인트까지 내다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국내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 때까지 이렇게 와 있죠. 예. 자,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죠. 이제 이쪽은 19,000포인트까지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달리는 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쉽게 꺾이지 않아요. 이게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한 번 만들어진 추세는 잘 꺾이지가 않아요. 그게 사이클론에 의해서 돈의 흐름에 맞게 이번에는 다우가 19,000포인트까지 한번 출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스닥 한번 볼게요. 라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언저리까지 와 있죠. 예, 이게 바로 추세의 힘, 돈의 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만들어진 추세는 절대 꺾이지가 않습니다.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그 추세를 쉽게 꺾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벌써 5,2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네요. 5,262포인트 저 위까지 5,3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도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도 언저리까지 와 있죠. 여기 만 포인트 회복했죠. 그 다음에 중국을 한번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중국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누가 만졌네요. 중국 차트가 설정이 안 됐네요. 중국도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북동이죠.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1,06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60원 라인까지는 한번 찍고 바닥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밑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도 우리가 예상했던 45달러까지 언저리까지 와 있네요.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45달러 한번 빠진 바닥은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빠지는 자리는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와요. 잠시 꺾였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달러에서 박스권 하단을 단단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상단까지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분간 45달러에서 55달러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도 2050포인트 주구장창 외쳤던 2050포인트까지 와 있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인트가 아니라 2100포인트입니다. 2100포인트. 자, 2050포인트는 이제 굳히는 자리입니다. 굳히고 2100포인트까지 한 블럭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포인트 넘어가면 위는 껍데기, 흔히들 얘기했던 껍데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2050포인트가 쌍봉이죠. 이제 원봉, 투봉 이렇게 최근 쌍봉입니다. 이 자리를 뚫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에 와 있죠. 이렇게. 자, 이것도 뚫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8월달, 7, 8, 9월달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7, 8월달을 안 좋아요 라고 할 때 주가는 레벨업이 되거든요.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면 올라가고요. 올라갈 거라 예상하면 떨어집니다.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시가 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1.41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0.41, 안정적으로 흐름이 유지되네요. 자, 동시효과 아침에 세게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물산, 그 다음에 ATM 인베스트, JMI, 그 다음에 다날, 마니커, 서원,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로지시스, 칩스앤미디어, 그 다음에 모바일 리더,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자, 우리들 휴브레인, 유니더스, 그 다음에 시우메디칼, 그 다음에 한국캐피탈, 이쪽으로 슬슬 매기가 붙네요. 자, 아침에, 세게 이렇게 붙는 종목들이 눈에 하나씩 보이네요. 동양물산, ATM 인베스트, 그 다음에 JMI, 이쪽으로 동시효과가 붙어오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는 55분 정도에 보면, 아직 시가가 거의 비슷하게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동시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추천드렸던 능률 교육 같은 경우는 한번 쌌었죠. 세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었네요. 한번 목표가 7,000원 잡았었는데
고가 터치하고 좀 밀렸네요. 위쪽으로 또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도 6만원 밑에서 추천드렸는데 어느새 62,4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자, 그다음 현대건설도 볼게요.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에 추천드렸었죠. 36,000원 정도에 지금 38,000원. 바이앤홀딩 4만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기존에 있는 종목 갖고 가고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장이라 굳이 무리하게 붙어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체크해놓은 그런 수준을 잡고 추천주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쁘지 않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기관 수급 포인트만 잘 체크한다면 의외 레벨업 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바이앤홀딩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개굴 팍팍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김용구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추가적인 의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1644-6646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박남열 부장께서 직접 기업 탐방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확신에 찬 종목들을 선별해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박남열 부장님을 먼저 만나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추천주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유닛 테스트를 주셨었는데, 바로 전 거래일 기준으로 최고 수익률이 5% 넘게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 구름에 대해서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 하나씩은 이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중 유닛 테스트는 고속 권인 장비하고 DDR4 스피드 테스트 장비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유닛 테스트를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주봉상 상승 전환 시도 중이었고 일봉상 상승에는 비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음봉시마다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 당일 음봉 4%, 마이너스 4%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일 아마 장중 6% 수익도 가능했을 텐데요. 예, 역시 이 종목은 두 개의 음봉과 한 개의 양봉을 이용해서 급한 매물을 소화했던 그런 시그널로 저기에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유닛 테스트는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92,000주, 96,000주로 금요일날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볼 관점 이유합니다. 유닛 테스트 목표가를 14,000원 주셨었고 손절가 9,500원 주셨었는데 아직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네, 물론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변동 없이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주 주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 받아봤고요. 오늘 추천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오늘 좀 대형주 한 종목 갖고 왔는데요. 삼성전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삼성전기는 그 차세대 분야인 PLP 시장, 다시 말해서 반도체 패키지 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한 보름 전에 2,632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PLP 시장 진출에 따라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올해 말에 패널 레벨 패키지, PLP 기술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마 좀 모멘텀을 장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듀얼 카메라가 좀 늘면서 4분기부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객사로는 중국 고객사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LG전자를 보고 있는데요.
요 기업은 지금 현재 듀얼 카메라에 대한 어떤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는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3분기 실적 그렇게 좋을 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4분기부터 매출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을 예상합니다. 매매 전략을 짜드린다면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눌림목 발생할 시에 음봉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대응하되 마찬가지입니다. 2일과 3일에 걸쳐서 분할 매수 조건을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53,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분기부터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서 삼성전기를 추천주를 주셨고요. 오늘 한 종목 더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스몰캡 종목은 탑 엔지니어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동사는 그 LCD, OLED, LED, 기타 또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공정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계열회사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부품과 친소재 관련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중국으로 그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수주가 한 달에 한 2번, 3번꼴로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탑 엔지니어는 LCD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국한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구간으로 좀 영역이 좀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은 최근에 플라스틱 OLED를 해가지고 장비 협력사로 선정이 됐는데요. 한 달 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10조 규모의 플라스틱 OLED 장비 쪽으로 투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비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화될 것이고요.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점적 상승을 예상합니다. 매매 전략을 좀 짜드린다면 8월 2일 날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쉬어가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흐름폭은 조정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음봉을 3음봉, 4음봉, 5음봉까지도 좀 열어놓으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되고요. 장중 조정 시 음봉에서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이 종목 역시도 기관과 외국인들 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 싸움에서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올 조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단 탑 엔지니어링은 지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올랐다 하더라도 아침 시초가로 공략하지 마시고 음봉을 위해서 물량을 잡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형주 공략하시는 분들, 스몰캡 쪽에서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도 오늘 투자 팁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주셨고요. 스몰캡 종목으로는 탑 엔지니어링 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음봉시 분할 매수가 맞겠다 하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해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정수 멘토 오셨고요.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5분입니다.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사상 최고가를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오늘 국내장 분위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출발 상황 분석하기에 앞서서 투자 팁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네, 전일 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죠. 유럽 시장도 뭐 계속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2050을 돌파를 해놓고 2060까지 좀 찍었다가 살짝 윗골이 달렸지만 2100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2100 쪽으로 다시 향해서 돌진을 하는 그런 이제 장세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흐름을 보면서 아침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계속 매수를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또 휴일, 오늘 첫 장, 오늘 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수급 잘 보시면서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은근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지금 개인들의 그 특징상 거래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는 거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코스피가 2100까지 간다면 오늘장 추천주 한 종목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주에서도 화요일 날에서 제가 방송을 한 5개를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금융주 쪽을 계속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그 다음에 증권주, 그러니까 IT는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IT하고 금융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증권주들은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금융주들은 좀 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쪽에 은행주들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증권주들도 2100이 목표치가 아니고 거쳐 움직일 수 있는 그냥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그냥 거쳐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권주 좀 잘 보시면서 IT들도 조정시 계속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면 금융주를 봐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정수 멘토께서는요,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 증권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조비 멘토님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휴가를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조비 멘토님? 네,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앵커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친구들과 잘 보내고 왔는데, 네, 앵커님 혹시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잘 보냈는데 조비 멘토님이 휴가 때마다 그렇게 차트를 돌리면서 어떤 종목이 갈까 이거 분석하신다고 하셔서 이번에도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그럼요. 일요일 날은 좀 해야 되고요. 월요일, 이제 장 시작하기 전날인 월요일 날, 한번 봤습니다. 오늘도 그럼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셨나요? 이제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공략할 종목은 따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둔 건 있으나 좀 지금 매수해야 될 것은 조금 찾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좀 추천드려보지는 않을게요. 그럼 오늘 장 출발 전에 투자 포인트 말씀 네, 투자 부탁드릴게요.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가 2주 연속 좀 빠졌었네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본다라면은 2달 연속을 좀 빠졌거든요. 근데 2달 연속 빠지고 하나의 짧은 양봉이 나오고 이번 연도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번 달은 잘 올라갈 텐데 주봉에서 보면은 이제 2주 연속을 빠졌습니다. 이제 2주 연속 좀 빠졌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짧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뭐 예측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좋고 우리나라 좀 시장도 코스닥 시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나 뭐 분봉 차트를 통해서 가장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정수 멘토께서는 금융주 중에서 은행, 증권 쪽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었거든요. 조비 멘토님께서도 업종별로 또 섹터별로 좀 나눠주세요. 업종별은 조금 그렇게 업종별로 제가 좀 투자하는 방법은 아니기 그럼 때문에 종목 좀 봐주세요. 네, 종목 하나씩 봐드릴게요. 네. 일단 추천드렸던 종목으로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를 가장 추천드렸었는데요. 파워로직스는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지만은 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네오위즈 홀딩스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지금 매매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BS 컨텐츠도 조금 더 시간을 둔다라면은 이제 투자 가능할 것 같고, TK 케미칼, 뭐 윈스, 문배철강, 뭐 또 뭐가 있죠? 한일 단조, 뭐 이렇게 등등등이 YB 엠넷까지 이렇게 한 6개에서 7개 종목이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비 멘토께서는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파워로직스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네오위즈 홀딩스와 또 SBS 컨텐츠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분들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잠시 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 광복절 연휴 후 돌아왔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앞서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였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이정수 멘토님 코스피 쪽부터 봐주세요. 네, 코스피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 일단 장이 시작한 지 지금 몇 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코스피 종목에서 일단 시가총액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일단은 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1%권 내에서 일단 IT들 쪽에서 LG노텍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증시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좀 가벼운 종목 쪽에서는 이제 세기상사라는 이제 이것도 이제 거래 종목이긴 한데 굉장히 좀 현재가는 11만 3천원짜리 종목이 이제 등락폭이 한 6%, 7% 정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물산도 지금 7%대, 이제 마찬가지 코스피 종목인데, 7%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뭐 좀 이따 조빈 대통령께서 이제 코스닥 흐름들을 보여주시겠지만, 일단 코스닥 종목들이 그동안 좀 못 간 게 있다 보니까 일단 아침에서 10%대 좀 강세를 보여주는 좀 더 있고, 코스피 종목들은, 일단은 지수 관련주 쪽으로는 아직은, 장중에 이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약보합에 뭐 삼성물산 1%대, 그리고 한국전력도 지금 0.84 강보합권에서 1%대 강세를 주고 있죠. 삼성물산 마찬가지,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0.9%대 강보합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죠. 0.96%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냐면 IT 부품 쪽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눌림을 좀 주다 말다가 다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는 좀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IT 부품주들, 갤럭시 7에 대한 노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물동량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그쪽 관련주 쪽으로 일단 매기가 붙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지만 IT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은행주 흐름들 아까 전에도 이제 화면이 좀 지나갔었는데요. 은행주 흐름들 아직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전일날 강세를 계속 줬던 뭐 은행주 쪽에서 하나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기존에 먼저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증권주 흐름들 오늘 장중에서 뭐 3%대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보합보다는 강보합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으니까요. 계속 기대감은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가잖아요. 탑픽 종목 한 종목만 주시겠어요? 이제 증권주 쪽에서는 사실 그동안에서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쪽은 사실은 키움증권이 먼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키움증권이 더 넘어가기보다는 순환매적으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물론 개별 종목으로 이제 SK증권이라든지 뭐 유진투자증권 예전에서 그런 종목들 가벼운 애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수가 움직이니까 삼성증권처럼 굵은 삼성증권 같은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에서 삼성증권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예. 바닥 위치입니다. 뭐 올라간 게 없어요. 만만하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한번 올라간 게 없고 지수는 지금 2100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아직까지 못 움직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얼마든지 만만하게 5%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수의 흐름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2056. 그러니까 아직 2060을 전날 찍었던 2060짜리를 돌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수의 흐름들이 지금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고, 은행주와 금융주들이죠. 그러니까 은행주와 증권주의 힘을 합쳐서, 그리고 건설주라든지 IT들이 기존 계속 강세, 거기다가 정유화학주들도 나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강세가 덧붙여진다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2070, 2080, 2100으로 올라가면서 골고루 못 움직였던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27% 상승한 2056으로 출발이 됐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포인트는 2057포인트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코스닥 쪽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는 다소 약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7% 상승한 706으로 출발이 됐거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조규 멘토님. 네, 코스닥이 현재 705.52포인트에서 0.05% 조금 이제 상승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근데 이제 봉으로서 좀 본다라면은 아침에 좀 시가를 띄었기 때문에 조금 음봉으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봉 차트를 좀 본다라면은 이제 4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4분 사이에 좀 많이 내려온 것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갭을 좀 띄우면은 여기를 이제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장을 좀 봐야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나쁠 거라고 예상은 하진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이 0.27% 조금 이제 보합권 내지 약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마이너스 0.04인가요? 0.45% 하락 중에 있고, 메디톡스가 뭐 보합권 쪽에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뭐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인데도 이제 저번 주에 23%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뭐 떨어지진 않고 그대로 흐름을 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CJ ENM도 0.44% 하락 중에 있고, 루엔이 0.49%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뭐 1%까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미팜 이제 보합권 쪽에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뭐 보합권,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보합권, 컴투스가 0.63%, 케어젠이 0.92%,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휴젤이 마이너스권 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직은 뚜렷하게 좀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셀트리온, 뭐 메디톡스,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컴투스, 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좀 상위권 종목을 좀 차지하네요. 빨간색 불이.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좀 뭐 상승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오늘은 이제
1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지금 30%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가 좀 들어갔네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도 같이 또 상승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까지 좀 상승 나오고 있고, 샘플식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이 됐었죠. 아직까지도 이제 이슈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텍,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청강, 이퓨처, 대동전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관리 종목이 없네요. 부실 종목이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이 현상 유지를 할 것이거나 또는 약상승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약보합을 보여줬었는데요. 16,878.66으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비 멘토님께서 한국 화장품이 오늘 상한가 같고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 2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수 멘토님, 네. 수급 상황 살펴보기 이전에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사드 문제 때문에 좀 급락세가 네. 심했었잖아요. 오늘 좀 매기가 집중되네요. 어떻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나와서 전일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 거고요. 전체적인 화장품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한국 화장품만 이미 전일날 시간 외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걸로 좀 보여줘서, 개별 이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단은 개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른 화장품 쪽으로 내기가 붙을지 좀 보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잠깐 다른 업종에 있는 코리아나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리아나도 오늘 10% 이상 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그쵸, 이쪽 화장품주들 일단 아침에서는 이렇게 갭이 강하게 뜰 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밀렸을 때에서 여러분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물렸다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혹은 수익권에 있는 분들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신규적으로 좀 쫓아가시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안정화된 이후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이쪽 화장품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화장품 쪽에서 못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이제 순환매를 노려보는 방법도 하나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그냥 쫓아가기보다는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관망하면서 보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어떤지 봐주시고요. 업종별 흐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자, 코스피 흐름들, 수급 흐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니 투자를 보니까 오늘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크게만 안 팔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156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선물은 370억 정도. 자, 콜옵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은 수급은 괜찮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아까 조비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음봉이 나오는 이후에서 수급이 좀 꼬여지고 있는데, 최근에서 계속적인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코스닥이 움직이니까 코스닥만 집중하시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은근히 거래소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크신 분들한테 지금 장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서 좀 천천히 수익 내신다 그러면 은근히 수익이 좀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래소 상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0.9%. 아침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한국전력 1.52%, 현대차 보합권에 있고요. 삼성물산, 대부분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강보합권에서 1%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2%대 넘어간 종목이 37위권에 이제 코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서는 다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수급 상황들도 괜찮기 때문에 오후장을 가면서 빠지기보다는 이 정도 유지하다가 종목별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그러니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종목들이 태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소에도 종목들이 오늘에서 좋은 종목들이 좀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장중 206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현재 하락 반전이 된 상태고요. 지난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5포인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께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은근히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니까 거래소 쪽으로 집중해보자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조비 멘토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코스닥 수급 봐주시고요. 종목별, 업종별 흐름 좀 살펴주세요. 네, 현재 수급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개인이 8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기 이제 기관 각각 이제 양쪽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8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9억 정도를 좀 매도 중에 있는데, 일단은 뭐 개인이 홀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따로 뭐 수급을 가지고 지금 당장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섬유 의류 쪽이 조금 강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서는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회사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휴가를 좀 가다가 코데즈 컴바인의 의류를 좀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류 업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이 현재 3.7% 올라오면서 이제 업종에서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 업종도 0.5%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업종 중에서는 2위를 좀 차지했는데, 포함된 종목에서는 이제 코리아나나 이제 제닉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네요. 유니더스, 그리고 뭐 KMP 앵크가 각각 뭐 15%, 6%, 5%, 3% 나오면서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유통이나 뭐 디지털 컨텐츠 쪽이 상승 속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진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조나 의료정밀 쪽이 좀 많이 빠지네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12%까지 좀 빠지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형제 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까지 빠졌다는 것은 이제 약간의 뭐 어떤 공시나 좀 악재가 좀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제조에서는 뭐 JST나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손오공이 마이너스 4% 정도 빠지면서 두 종목에서는 업종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비멘토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종목들 보니까 코리아나라든지 제닉, 연우 같은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앞서서 이정수 멘토께서는 하루 이틀 흐름을 더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조비멘토님께서는 어떠세요? 화장품주 지금 들어가 보면 좀 수익을 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화장품 종목을 보면 워낙 고가가 있고, 지금 상승이 나왔지만은 아침에 사신 분들은 다 물려있는 상태잖아요. 왜냐면 음봉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시작부터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제 다 만약에 사셨던 분들은 물려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분이 오늘 수익 실현을 하는 날이지, 오늘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는 갭을 좀 크게 띄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나마 화장품 쪽에서는 제닉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제닉은 몇 거래일 사이 만에 다시 이제 주식이 회복하면서 지금 뭐 따라붙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전체를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할 자리이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조비 멘토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올게요.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요, NH선물 박성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 오늘 흐름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00원 선을 하회하면서 1,097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80전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100원 선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달러원 하락 압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밤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제유가 역시 산유국들의 과잉 공급에 대한 대처에 대한 기대 속에 WTI 기준으로 2.8% 상승하면서 배럴당 45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역시 약화된 상황으로 이 역시 달러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지난주 금요일 현물한 종가 대비 4원 85전 하락한 1,098원 65전에 최종 호가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달러와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역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증시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역시 약화된 가운데 1,090원대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환당국의 달러와 매수계의 경계감이 남아있으며 저점에서의 수입업체 결제 수요에 1,090원대 초반 레벨에서는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산업 생산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와 7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둔 관망심리 역시 달러원의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은 외환 당국의 움직임과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강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093원에서 1,103원입니다.
예, 달러원 환율 움직임 봤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장중 급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들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앞에 지금 팻말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종목 사도 된다 하시면 예스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팻말은 가슴 가까이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요. 광복절 특사 희비에 CJ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CJ, CGV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사도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OX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도 같거든요. 이런 이슈로 종목을 사도 된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시네요. 이정수 멘토께서는 예스를 드셨는데 산다면 어떤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CJ도 마찬가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CJEM이라든지 이제 영화 쪽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 지금 최근에서 이제 엔터주들이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지난주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서는 이제 시장이 박스권이고 이제 피해가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해외 지수 3대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에서는 그동안에서 낙폭과대를 줬던 종목들 다음에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도 마찬가지고 CJ, CGV도 마찬가지고 이제 CJ 관련주들 다 대형주잖아요. 지금 거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 종목도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근슬쩍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기가 붙어 있는 개인 투자분이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거래소는 은근슬쩍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도 마찬가지 은근슬쩍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이 그만큼 소외되고 안 보고 있는 만큼 하나도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지금 하나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도 반등을 바닥에서 최근 바닥에서 33,000원대에서 36,000원대까지 1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올라갔다는 이유는 그동안에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손절했다는 얘기고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에서 대부분 이제 키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은근슬쩍 이제 위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CJ, CGV도 마찬가지 제가 보도록 하겠는데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2,100쪽으로 가고 있죠. 제가 시장 빠진다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악재가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슈에 맞춰가지고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CJ, CGV 같은 경우도 10만원 선까지는 반등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의 관점으로 예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면서 CJ와 하나에 대한 매수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이정수 멘토께서는요. CJ 하나 물론이고 CJ 자회사인 CJ, CGV까지도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조비 멘토께서는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매수 관점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CJ, CJ 대한통운, CJ, CGV, 그다음 CJ 시푸드, 여러 가지 CJ 제일제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상당히 좀 이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제 기준에 좀 들어왔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검은색 선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CJ 이제 그룹주들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시간 대비 스윙이 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좀 더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비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한화, CJ의 자회사들 또 하나의 자회사들 자리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조비 멘토님의 어떤 레이더 망에 들어온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 의견 안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오늘장 특징주로는요, 드래곤플라이를 볼게요. 드래곤플라이가 닷새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장 특히나 강하죠. 4.8% 급등 1,8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예, 이번에도 이정수 멘토께서만 예스 하셨거든요. 드래곤플라이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할까요, 정수 멘토? 자, 이게 이제 두양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천양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을 천양봉의 시가를 잡고 일단 사보실 수 있는 매매 관점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양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날에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죠? 그 두양봉에서 이제 목표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단타 단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단타 단기가 자신이 없거나 손절을 못 잡겠다, 그냥 물려버리겠다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을 안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소에서 안전한 쪽으로 차라리 삼성증권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이쪽을 보시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직까지도 증권주 아까 0.5%, 0.3%대에서 지금 1%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게 안전한 종목 위주로 하셔도 초보자분은 수익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브레인프라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포켓몬고 이슈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보면은 이 종목은, 이슈는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매매적인 관점에서,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4%대, 6%대 움직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장주에서 분차트를 보고, 박스권 고점이 12,000원 정도를 본다라든지, 그 전에 욕심을 줄인다 그러면 11,500원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3에서 5%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지금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짧게는 3에서 5%, 크게서는 1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폭 정도라 그러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매적인 단타적인 접근은 충분하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타 접근 가능하다.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 11,500원, 12,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열어두신 거고요. 이정수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드래곤플라이 조비 멘토께서는 지금 자리 매수 아니다 하셨어요.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차트로 본다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재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저평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따라 붙으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재무제표 좀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2014년, 2015년에 이제 2년 적자가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부터 조금 이제 흑자가 좀 됐지만은 이제 분기거든요. 사실 앞으로 분기가 적자가 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속 적자가 난 기업은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관리 종목도 이제 재무가 부실해서 나타나는 경우잖아요. 근데 관리 종목도 상승이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수익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위험성 때문이죠. 근데 한 100번에서 한 번만 걸려들어도 이제 계좌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거를 다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전력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장에서 1.35% 상승하면서 6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3, 2, 1. 예, 들어주세요. 조비 멘토님 노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정수 멘토께서도 노하셨는데 왜 이 종목은 지금 자리 매수가 안 될까요, 정수 멘토님? 일단 많이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정도보다 차라리 좀 더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얼마나 정도 많이 움직였는지. 자, 바닥에서요. 얼마나 움직였냐면 자, 바닥에서 자, 2011년도 저점 바닥에 19,600원에서 63,700원 상당히 많이 움직였죠. 자, 그런데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요, 좋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죽질 않습니다. 어제도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일날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더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다. 정말 사자마자 무조건 먹고 싶다. 가격이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런 가격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5만 원대로 내려오면 여러분 사시면요. 물려도요. 일단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그쪽으로 가격이 안 내려옵니다.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은 가격이 들어오지 않고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5만 6천 원 정도에서 5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일단은 반등세에서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나와줍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을 받을 때 좀 싸게 사시는 여러분들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일날 음봉에 거래에 실렸던 종목은 일단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노를 들었지만 조정을 충분히 한번 받아주면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더 재접근이 가능하시더라. 자, 이유는요. 원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들어주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봉으로 죽어버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섭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들어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한 1년 동안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싸게 내려올 때마다 사서 비쌀 때 다 올라오면 팔고 또 싸게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올라갈 때마다 쫓아갈 게 아니고 바닥에서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그런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사실 대형주도 그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트 한번 꺾였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으로 쌀 때
그래서 55,000원에서 5만원까지 내려온다 생각을 하고 싸게 사서 반등 줄 때 5에서 10% 이렇게 매도하시면 아마 요거는 그렇게 공략하실 수 있다. 근데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정수 멘토께서는 한국전력을 매매 관점으로 분석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55,000원, 56,000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그때 공략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비 멘토님 한국전력 노 하셨잖아요. 네.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일단 한국전력은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고 좀 안전하다는 생각에 좀 들어가실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금액도 뭐 소액보다는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호가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형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 기준을 좀 본다라면은 이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항상 좀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저는 이제 좀 한 두세 달 좀 그 이상으로 좀 멀리 좀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평균에 수렴하려고 하는 성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은색 선으로 밑에 내려오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본전가까지 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리스크 대비를 좀 고려해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삼성물산이 오늘장 1% 이상 오릅니다. 14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될 것인데,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주권 상장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이정수 멘토께서는 예스 하셨고 조비 멘토께서는 노 하셨거든요. 예스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삼성물산은 지금 매수도 가능한가요? 사실 지금 사도 수익은 납니다만, 이왕이면은 지금 바닥에서 얘도 11만원에서 14만원까지 바닥에서 그래도 못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대략 한 27% 정도? 27에서 2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28%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안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에서 이제 올라가다 상승폭을 보다 보면은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그동안 맨날 빠졌던 종목이고 지금 강하게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여러분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시 매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좋은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수가 2100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 지금 장중에서 지금 거의 2%대 지금 강하게 다시 한번 157만 5천 원, 그러니까 158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또 강하게 또 움직이는 이슈도 나올 수가 있고요. 대형주들의 강세, 이런 차별화장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순환매로서도 얼마든지 이런 삼성물산과 같은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멈추게 되면요, 여기서 조정받고 멈추게 되면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기 위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사거나 아니면 조정시에서는 여러분들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장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1.8% 급등한 15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조비 멘토께서는 삼성물산 지금 자리 사면 안 된다 하셨거든요. 코멘트 드릴게요. 네, 일단은 삼성물산이 일단은 이제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2014년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겨우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조금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좀 상승은 지금 당장 본다라면 어떻게 상승 추세를 입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많이 오래 좀
좀 큰 자금을 들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보통 큰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려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떨어질 경우 삼성물산이 현재 14만 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경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잡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봉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데이터 이제 통계적 접근을 좀 하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굳이 저희가 들어가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 예상이 벗어나갔을 경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저는 이제 예상을 좀 해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예상이 안 되는 종목은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비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물산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매매 기준에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이번에는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제닉이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증권사에서는 오늘 제닉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제닉에 앞서서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장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오늘 뭐 화장품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음 달 초에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화장품 섹터의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의 그 사드 보복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역시 좀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좀 영향을 좀 미치면서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역시나 좀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 그 제닉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닉이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9%나 좀 급증한 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좀 사드 이슈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이제 약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좀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홈쇼핑 매출과 그리고 ODM, OEM 매출이 좀 안정화 기조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스크팩의 중국 시장이 5조 원 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20% 이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마스크팩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닉을 주셨는데 제닉 지금 들어가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뭐 지금 지금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한 상황이고 최근에 거의 뭐 신저가 부근까지 좀 하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낮은 가격대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업사이드 한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30% 정도 목표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제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3, 2, 1. 예, 훗날을 들어주세요. 이정수 멘토께서 예스하셨거든요. 먼저 좀 듣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하루 이틀 좀 보자고 앞서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제닉은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나마 좀 제닉이 모양새가 좀 괜찮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쭉 봤거든요.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코리아나, 바이온, 제닉, C큐브,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에이블 CNC, LG 생활건강까지 좀 봤는데 차트의 모양새를 보니까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 그리고 제닉 정도 이런 차트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금 뭐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뭐 상승폭도 2% 정도 그래서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양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매매적인 좀 접근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닉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고점 부분이 한 25,000원 부분까지는 얼마 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코리아나가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면서 업종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단 다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여주지만 조만간에 분명히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A씨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흔들림이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했던 종목들은요 더 흔들림이 나올 거고요. 차라리 저렇게 강했던 한국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흔들림이 적고 다시 움직이고 매매가 저런 쪽에서 나오지 약한 종목들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을 여러분들 공략하더라도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서 제가 원래는 강한 쪽들이 하루 이틀 돼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약한 쪽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상을 보니까 다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차별화로 움직입니다. 이럴 때에서는 약한 쪽을 보시면 안 되고요. 강한 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강한 쪽들이 움직일 때에서 그럼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느냐? 약한 쪽들 예를 들어서 에이블 CNC라든지 토니모리 한번 잠깐 차트를 보면 이런 종목은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이블 CNC 자 음봉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죠. 이런 차트를 여러분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되고요. 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트들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공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닉을 물어보셨는데 제닉과 같은 차트들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한국 화장품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코리아가 강하게 움직이면 바로 제닉과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해서 매매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적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도 장중 6% 움직이고 전날도 아마 10% 가까이 움직였을 겁니다. 저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환매로서. 그래서 매매로서만 가능하시고 변동성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중국에서 또다시 경제 보복 얘기 나오면서 또 화장품 흔들 겁니다. 그게 내일 나올지 일주일 나올지 그거는 가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화장품 쪽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매매로서 무조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네과 같은 차트들은 여러분 공략해서 짧게는 3에서 5%, 길게는 10%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구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심장이 좀 강하신 분들은요, 제닉 같은 종목으로 2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조비 멘토님 역시 제닉 지금 매수 자리 아니라고 하신 거죠? 네, 일단은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화장품 종목에서는 저도 제닉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제닉이 이제 이정수 멘토님 말씀해주시 가장 좀 좋아 보이고 역시 뭐 이제 25,000원 이제 전고점 자리에 이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홀딩을 하셨던 분들은 25,000원까지는 저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고 지금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지금 좀 신규 매수 좀 따라붙기는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비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홀딩 하셨던 분들은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들어가셔서 한 25,000원 정도는 할 수는 있으니까요. 뭐 굳이 뭐 꼭 들어가야겠다라면은 이제 25,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종목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가스 볼게요. SK가스가 오늘 7% 급등하면서 9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큰 말을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늘 드디어 예스가 나옵니다. 예스 하신 조비 멘토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예. 일단은 이제 SK가스가 대형주네요. 근데 대형주는 따로 매매를 하시는, 이제 거래소 중형주네요. 거래소 중형주인데 보통 이제 일단은 거래소 중형주다 보니까 이제 기업 분석까지는 볼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기업 분석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검은색 선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에 들어왔다가 침체 구간을 거치면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푹 찔렀어요. 근데 삽을 푹 찔렀다가 다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이제 꺾일 때 들어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한 9만원대까지는 내려와 봐야지 저희가 이제 매수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갭을 좀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89,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고 아니면은 내 종목이 아니다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가스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고 조금 조정받을 때 사보자라는 조비 멘토님 의견이었고요. 이정수 멘토께도 여쭤볼 텐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자, SK가스 지금 차트 봤는데요.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아까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 고점에서 이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해서 지금
아까는 노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SK가스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종고점을 이제서야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조정 시 여러분 좀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점수로 따지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90점이 넘어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해서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좀 싸게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짧게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계속 3에서 5%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한 9만 원 정도 매수할 수 있다면 10만 원 이상, 11만 원, 12만 원도 계속 길게 봤을 때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가져가신 분들은 한 6개월 이상 볼 수 있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싸게 사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 전략이 가능하신 분은요, SK가스를 9만 원 이하로 사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목표가 들고 갈 수 있겠다. 이정수 멘토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두 분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정수, 조비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061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좀 봐주시고요. 네. 또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그 지수가 연중 그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도 사실상 연중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을 거의 상수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최근 제가 바이온을 추천드렸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약 2,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였지만 다른 분들은 상당히 높은 금액대에서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바이온 차트를 보면 2,500원에서 2,600원 돌파가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 상투였습니다. 차트상에서. 그러나 일반 우리 개인들은 상투니까 몇 프로 수익 보고 매도해버렸을 겁니다. 대다수 2,500원, 2,600원에서. 근데 현재 쓸만한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거의 바이온의 2,500원, 2,600원 정도의 처음에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투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바이온의 이것을 읽어드렸죠. 재료 앞으로 나올 공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에 따라 추천주들이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 건데요. 그러다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로 달려버린 것이죠. 바이온 같은 경우는. 바이온은 아직도 상승 추세이고 아직 바이온 재료가 하나 더 살아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검사 승인인데요. 계속 기대해볼만 합니다만, 지금 너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약간 중간 정도는 이익 실현 좀 하고, 나머지는 들고 버티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수익들 났던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SN테크를 비롯해서, 세니트, 성호전쟁 한 번쯤 방송 끝나고,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우리 종목들이 어느 지금 단계에 가 있는가가 부유한 종목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온을 함께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5% 급등하면서 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나머지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성 FA부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다행히 또 반도체 업계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연일 갱신할 정도로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FA를 최근에 추천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부분 설비 투자에 약 12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31%인 3조 8천억을 지출해 하반기 투자는 약 8조 5천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평택공장 건물이 서서히 완공됨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 대형 플렉시블 올레드 분야에 대해서 10조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발표가 했었는데, 이는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약 3조 3천억 투자한다는 것으로 신성 FA는 지난달 29일 LG 디스플레이에 제조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금액은 171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약 9.14%에 달하는 규모이고, 이를 필두로 본격적인 삼성전자와 S디스플레이 반도체 설비 아몰레드 설비 투자의 중심에 신성 FA가 있고,
하반기에도 수주가 몰려 있어서 상반기 중국 대규모 수출에 이어 연속적인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지난 11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매출이 약 762억, 영업이익이 32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6%, 2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현재 그 신성 FA 주가에는 아직 미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추천드렸던 옛날 삼지전자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실적 발표 후 하락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약 실적에 의해서 약 60% 급등한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성 그 FA에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각 정당 대표들이 선출됨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시비가 엇갈리면서 대선 테마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로 골수 친박계 그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반기문 총장 대선론이 다시 불붙게 됐는데요. 이번 반기문 대선 테마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 것인데 반기문 대선 테마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 벌써 대장주들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반기문 테마주들은 앞번 상승 때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대주주가 물량을 팔았다든가 해서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번에 신 반기문 대선 테마 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성 FA에 김주원 부회장이 그 반기문 총주고 후배이고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의 신성 FA가 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문 대선 테마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신성 FA 그 손절가는 4,5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 9,500원 약 2배죠. 테마에 편성된다면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신성 FA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1차 목표가 9,5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리뷰해 볼 텐데 CTL이거든요. 최근에 급등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 CTL을 추천을 했는데요. 드디어 실적 발표가 나왔죠. 참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금요일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 그 적자폭이 약 100억에 가까운 큰 그 적자폭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번 분기는 얼만큼 적자폭을 축소하려나 하는 그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실적 대박입니다. 흑자전환에 가까운 실적이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성 FA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됨에 따라서 이 종목 또한 실적이 아직 주가에 미반영되어서 그 주가에 반영된다면 급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CT를 추천드렸던 것은 그 새로운 포켓몬고 수혜가 예상되어서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가상 증강현실 게임 등 부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 집중 육성하고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 9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 2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시사를 했습니다. CTL이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증강현실, 즉 AR 게임 개발 업체로 강력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 다나리 포켓몬고 그 수혜주로 급등하면서 다시 포켓몬고 테마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포켓몬고 서비스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포켓몬고가 구글 맵, 이게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구글 지도 반출을 불허한 상황이나 구글은 지난달 국내 지도 반출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도 반출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 국내 포켓몬고 서비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포켓몬고 열풍이 식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도 지금 상당한 그 지원 정책을 갖다가 펴고 있고 이제 포켓몬고 게임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포켓몬고의 캐릭터에 대적할 만한 우리나라의 캐릭터로는 뽀로로 캐릭터가 가장 적합하며 남녀노소가 친근한 의미를 다가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뽀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것을 하나를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CTL을 포털에 검색을 해봤더니 뽀로로고라는 영역 검색어가 1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캐치리스트로 판단됩니다. CTL은 이번 실적에 대한 미반영과 새로운 포켓몬고 대항게임 개발 업체를 지목을 하고 손절가는 2,150원을 하고 1차 목표가는 3,800원, 2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예, 발해의 배경환 전문가의 추천주 CTL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종목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마켓 서치 10이 방송이 될 텐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오늘은 급격한 환율 변동성에 따른 올바른 투자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역시 마켓 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권입니다. 2060선에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 반전해서 70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